여러분,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폭등했다. 진짜입니다. 14원이나 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NDF라는 시장 말입니다. 역외 차액거래 선물한 시장 말입니다. 이 시장에서 14원이나 올랐어요. 와, 이거는 뭐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역외니까. NDF니까 뉴욕에 있잖아요. 여기는 뭐 우리가 외환보 이거를 거기 갔다가 풀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14원씩이나 올랐습니다. 이게 통제가 될 때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통제가 될 때는 이게 많이 안 올라요. 그런데 통제가 안 되니까 그냥 폭등해 버립니다. 하루 동안에 24시간 동안에 지금 원달러 환율의 거래를 보면 말입니다. 결국은 정부가 외환을 풀을 수 있는 시간에는 외환이 통제가 가능하지만 외환을 풀 수 없는 시장에서는 폭등. 예, 그야말로 최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웩더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하거든요. 웩더독이라는 게 결국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건데, 역외 선물 시장이 결국 이렇게 폭등해 주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장이 다시 시장이 열리면 당연히 폭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고를 계속 써야 돼요. 그래 또 낮춰. 또 낮춰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선물하는 시장으로 가면 또 폭등합니다. 그리고 또 외환 보유고를 써서 낮춰야 돼.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환투기 세력이 이미 공격이 시작됐구나. 이미 이렇게 시장을 잃습니다. 예. 여러분, 영미권에서 보자고요.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채권시장은요.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그야말로 악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돈을 굴리긴 굴려야 되겠는데 이게 굴릴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기 때 굴리는 데가 어딘가 하면 환차익 거래를 합니다. 환차익 거래. 이 환차익 거래가 바로 선물한 시장을 가지고 하거든요. 예. 지금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헤지펀드들이 나는 달러 사겠다 이거 사. 그럼 올라가잖아요 또. 그죠? 올라가겠죠 계속. 달러를 계속 사니까. 예.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만큼 차액 거래가 되는 말. 이게 선물한 시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한 달 후에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걸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차액에 대해서 계속 거래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인데 그 거래가 일어났을 때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외환을 계속 투입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최악의 상황이 되는 그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말입니다. 자본시장이 변동성이 커질 때는요. 이 환시장에서 단기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외환머니 있잖아요. 환투기 세력. 외환머니가 시장에 유입이 돼서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요. 진짜 시장에서 좋은 먹잇감입니다. 다른 신흥국에 비하면 펀더멘탈도 괜찮고요. 거래 편의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외 시장에서 해외 투자자들은요. 달러 선물을 계속 매수합니다. 달러 선물을 계속 매수하면 달러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아지는 거죠.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해외 투자자들은요. 선물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겁니다. 매수 포지션. 거래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 은행들은. 국내 은행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달러 매도 포지션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 포지션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면 매수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 취하는 만큼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의 어떤 교란이 굉장히 심하게 된다. 이것이 한머리 공격이 이제 시작됐다. 뭐 제가 말씀드릴 때 이미 환투기 세력이 꼬였다 그 말씀은 제가 드렸는데 이게 확실한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안 하다가 최근에는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환투기 세력들이 이제 붙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당장 보세요, 여러분. 예, 10월 7일까지 1412.4원이었어요. 1412.4원. 마감이 말입니다. 마감이 1412.4원이었는데 보시다시피 142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이게 1,400원이 넘어서서 1,500원 근처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게 환율의 등락폭이 말입니다. 굉장히 커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등락폭이 커질 때 바로 환투기 세력들이 선물한 시장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겁니다. 웩더 독이라고 꼬리를 잡고 흔들어 댔기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마 굉장히 불안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말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채권시장에 외국인들을 계속 유인하는 정책을 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예요.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중국이 사용했던 방법이 외환을 풀었죠. 외환을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나 혹은 개인이 달러를 많이 못 가지게 막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래를 제한한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정책을 쓴 게 채권시장에 외국인들이 유입될 수 있게끔 그 요인들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의 어떤 위안화가 이 환투기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거든요. 우리도 지금 딱 그 모양새예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환투기 세력이 꼬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말입니다. 정부는 그럴 거예요. 결국 원달러 환율의 어떤 상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마 그렇게 오지 않을까 싶어요. 기업이 달러를 사는 액수를 제한하는 거. 개인이 달러를 사는 액수를 제한하는 거. 아마 그 시간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말은 결국 말입니다. 외환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제가 봐서는 이게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모르겠어요. 1,500원 안 넘어간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1,500원이 저는 넘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정부가 한미 통화스와프도 만들어내고 한일 통화스와프도 만들어내면 또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또한 미국이 금리를 좀 낮춘다든가 이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동결시킨다든가 낮춘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보는 원달러 환율은요. 1,500원이 연말까지는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그때 정확하게 캐치하면서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 저는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말입니다. 시장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크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최악의 조치까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달러를 가질 수 있는 한도를 정한다든가 개인이 달러를 가질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이게 최악의 조치라고 보거든요.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요. 저는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아마 우리가 최악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지금 현재까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